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매그네틱 머티리얼에 대해서 주로 매그네틱 나노입자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최근에 제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오늘 발표할 것이 주로 이제 옥사이드나 매그네틱 나노 크리스탈들을 나노 결정 입자들을 만드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저희들 연구실에서 또 하고 있는 것들이 탄소 재료들을 나노 프로틴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촉매들을 개발하는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포커스가 첫 번째 말씀드린 산화물과 그리고 매그네틱 나노 크리스탈들을 유니폼한 그런 것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주로 산화물, 매그네틱 머티리얼인데 산화물, 매그네틱 머티리얼, 페라이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산화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서 말씀드리면, 산화물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들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베이시스를 나눌 때, 우리가 금속, 그 다음번에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또는 세라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라믹 머티리얼 중에서 가장 파퓰러하고 중요한 머티리얼이 바로 억사이드 머티리얼 산화물들입니다. 그래서 산화물들은 기존 이미 여러 가지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런 매그네틱 프로퍼티를 띠고 있는 그런 억사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우리 하드드라이버 같은 이런 다양한 그런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이렇게 이용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BTO, PGT 같은, BST, PGT 같은 이런 페로일렉트릭 억사이드 머티리얼들은 FM이나 아니면 하이드라일렉트릭 프로퍼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가 잘 이렇게 이쁘게 지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포스포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포스포의 주성분도 결국 뭔가에 트랜지션 메탈 이온이나 아니면 란타나이드 이온들이 억사이드 매트릭스에 인베드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YSE, 이테리아 스테빌라이즈 제로카냐 같은 경우는 퓨어셀 같은 일렉트로드나 아니면 일렉트라이트 머티리얼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의 머티리얼, 8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머티리얼 바로 하이TC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옥사이드 베이스 머티리얼입니다. 옥사이드는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런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의 중요한 키 컴포넌트 머티리얼입니다. 저는 이게 이 미국에서 내셔널 나노 테크놀로지 이니시티브 리포트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들이 나노 테크놀로지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응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의 하드드라이브보다 용량이 100배 정도 더 큰 그런 에리얼 덴시티가 더 큰 그런 소위 말해서 테라비트 퍼 스퀘어 인치급 그런 하드드라이브를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반도체 나노 입자들을 위해서 바이올로지컬 레이블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장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TiO2를 이용해서 솔라셀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들 또는 이렇게 나노 결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레이저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응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다 나노 결정들, 나노 입자들이 키 컴포넌트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물도 중요하고 나노 결정도 중요한데 근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산화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많이 나눈 게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메탈, 그 다음번에 억사이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나노 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금속이나 세미컨덕터 특히 이렇게 투식 세미컨덕터나 캐드뮴 셀레나이트 같은 연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화물들은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실리카, 알루미나, 시리아, 타이타늄 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옥사이드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옥사이드를 빼고 트랜지션 메탈이 들어가는 그런 모노메탈릭, 바이메탈릭 그런 옥사이드 머티리얼의 연구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에 나노 결정 연구, 나노 입자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산화물 나노 결정 입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매그네틱 머티리얼. 그래서 매그네틱 머티리얼을 왜 연구하는가? 매그네틱 나노 크리스탈린 머티리얼도 왜 연구하는가? 저스티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스티파이 하는데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IBM에서 Advanced Storage Roadmap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2년 2월달에 IBM에서 트랙스타라는 그런 최신형 노트북을 어나운스했어요. 이제부터 2월달부터 IBM에서 새로운 노트북 트랙스타를 이렇게 출시한다고 이렇게 IBM 그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메모리, 새로운 스토리지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데 그것의 용량이 얼마냐면 30기가빗 per square inch 정도. 30기가 그 정도니까 이제 지금 보면 대충 한 이 정도에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블스타라는 게 여기 지금 그 정도에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머셜라이즈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요 로드맵이 나오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됐고 랩 스케일에서 한 100기가빗 per square inch까지는 데몬스트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이외에 한 10배 정도 되는 테라빗 이 정도에서는 그냥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Advanced Storage Technology.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캔디데이 하나가 바로 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magnetic 나노크리스탈들, magnetic 나노크리스탈린 파리클들을 아주 유니폼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쫙 우리가 바둑판 같이 이렇게 정렬, 인치 스케일로 정렬해 두면 그것이 바로 뭔가니 magnetic storage, 테라빗 magnetic storage medi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다 끝까지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뭔가니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magnetic 나노크리스탈린 머티리얼들을 유니폼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 것입니다. 아직까지 뭐 그것만 됐다고 해서 테라빗 스토리지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쪽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간이 메가헤마이트, 겜마 F2O3 나노크리스탈린 머티리얼들을 이렇게 만드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나노 파리클들을 만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나노 파리클들은 주안점이 뭔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나노 파리클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일반적으로 나노 파리클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지금 이번에 만드는 이게 메가헤마이트 나노 크리스탈린 머티리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나노 입자들은 10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있는 그런 나노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라믹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일반적으로 나노 파리클을 이야기하면 보통 한 50나노에서 100나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제가 스케일이 그보다 한 오더 매그니튜드 작은 그런 10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 정도 사이즈 스케일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키이슈는 뭔가 하냐 얼마나 유니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딱 줄어지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0.5나노미터 그 이하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안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이슈입니다. 어떻게 유니폼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모노 디스퍼스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이미 뭐 제가 당연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재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노 결정 10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있는 이런 나노 결정들의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게 2,6 컨덕터. 그 중에서 대표 주자가 캐드뮴라나이드, CDS입니다. 이쪽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이것들은 뭐 다양한 그런 옵티컬,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비슷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데몬스트레이트 한 게 바로 뭔가니 MIT 바웬디 그룹에서 미국 화학기지에 발표한 것입니다. 94년에 발표했었는데 참고로 이 논문은 한 지금까지 한 거의 한 수백 번, 1000번 가까이 실제로 사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나노 입자, 유니폼한 나노 입자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 페이퍼는 반드시 사이트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CDS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다. 이쁘게 이렇게 모노 디스퍼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번에 UC 버클리에 있는 화학병은 알린 사우러스 그룹에서 요 프로세스를 조금 이렇게 파인 튜닝 했어요. 파인 튜닝해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조금 더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당구공 이렇게 여러분들 9볼 딱 칠 때 보면 9볼 칠 때 당구공을 딱 모아놓잖아요. 당구공 딱 모아놓는 게 바로 크로스펙트 스트로크예요. 그런 크로스펙트 스트로크를 가질 정도로 사이즈가 똑같은 비슷비슷한 아주 모노 디스퍼런스한 그런 CDSE 나노크리스탈린 머티리얼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문제는 뭔가요? 이런 사이즈 셀렉션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그네틱 나노 크리스탈 머티리얼들 마그네틱 나노 파리클 중에서 특히 이제 메탈릭 나노 파리클에서는 IBM 왓슨 리서치랩이 세계에서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메탈릭 금속 자성체 나노 결정입자
그 분야에서 IBM 그룹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크리스 무레이 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코발트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똑같은 입자 크기로 모노디스퍼스하게 만든 것을 99년 APS 미팅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렇게 초청 강연한 것을 저널 어플라이드 피직스의 인바이트 페이퍼를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 번에 이제 1년 있다가 사이언스지에 2000년 3월에 이제 사이언스에 IMPT 엘로이를 굉장히 이렇게 유니폼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고요. 그 다음 번에 요 일은 실제로 그것들을 유니폼하게 만드는 거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IBM 왓슨에서 요거를 머티리얼을 만들고요.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리고 IBM 아만드랩에 가서 아만드랩이 이제 그게 센 게 스토리지 리서치에서는 IBM 아만드랩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제로 요 머티리얼을 가지고 리드 라이트를 했어요. 리드 라이트 해가지고 적어도 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테라빗 per square inch 정도의 그런 스토리지 에리얼 데스티를 할 수 있다는 걸 데몬스트레이션 해줬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사이언스에 발표됐을 뿐만 아니라 이 페이퍼가 CNN 뉴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CNN 뉴스 또는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인용이 되고 막 이렇게 신문에 데스크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기존에 아주 이렇게 유니폼하게 생기는 나노 크리스탈린, 나노 파리클들을 만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어떤 방법으로 기존에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은 뭔가는 굉장히 뜨거운 계면활성제, 설팩턴 솔루션에 있으면 보통 한 300도에서 400도 정도의 그런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되는 계면활성제 용액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MOCVD 프로세스는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MOCVD 프로세서 사용하는 그런 똑같은 프리커서, 그러니까 유기금속 화합물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유기금속 화합물이 뜨거운 이거 용액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깨지죠. 깨지면서 리간드는 다 이렇게 락오프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메탈 애톰만 딱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메탈 애톰들이 핵이 형성된 거죠. 메탈 애톰들이 핵이 형성된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핵이 형성되고 나서 적당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글로메이션에서 파리클 사이즈가 이제 그로스하는 거예요. 그로스해서 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타겟하는 게 10나노미터 딱 만들고 싶은데 10나노미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크로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유니폼한 나노입자를 만들 때 많은 티어리들이 많이 이렇게 재료 쪽에서 많이 이렇게 재료공학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니 뉴클레이션 스테이지하고 그로스 스테이지하고 완전히 세퍼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discrete nucleation stage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한 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뜨거운 솔루션을 갑자기 인젝션 하면 뉴클레이가 한꺼번에 생길 거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10나노미터로 하면 10나노미터는 나오는 게 아니고 10나노미터, 7나노미터, 15나노미터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섞여 나오기 때문에 파이널 스테이지가 뭔가니? 파이널 스테이지가 사이즈 셀렉션이 필요한 거예요. 사이즈 셀렉션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벌크 스케일에서 우리가 뭐 한 배구공 10개 정도 하고 당구공 한 10개 정도 하고 그 다음번에 탁구공 한 10개 정도 버티면 뭐 그 분량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배구공 이렇게 골라내고 그 다음번에 크게 당구공 골라내고 그 다음번에 남은 게 탁구공이에요. 너무너무 분량이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이즈 세퍼레이션 해야 되는 사이즈 스케일이 10나노미터 금방이라고. 10나노미터 금방의 사이즈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만드는 스케일이 수백 그램이 아니고요. 수백 밀리그램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IBM이나 아니면 MIT나 UC 버클리 데이터들이 아주 뷰티풀하죠. 이렇게 모노디스퍼스하게 이쁘게 크로스 패킹 할 정도 이쁘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스케일이 일반적으로 수백 밀리그램 스케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뭔가의 마지막 사이즈 셀렉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부터 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는데, 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즈 셀렉션 하는 건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가 폴리머에서 솔벤트, 논솔벤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첫 번째, 이렇게 믹스처 사이즈가 5나노, 10나노, 15나노 이렇게 섞여있는 그 콜로이달 나노 파리클이 섞여있는 그 솔루션을 완전히 다 녹일 수 있는 아주 솔루리티가 좋은 그런 용매에다 다 녹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
논솔벤트, 솔루비티가 좀 떨어진 논솔벤트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조금 집어넣으면 크기가 가장 큰 놈부터 프리시피테이션이 일어나겠죠. 프리시피테이션이 일어나면 센트리퓨즈를 합니다. 센트리퓨즈를 하면은 센트리퓨즈가 밑에 걸 골라내고 다시 거기다가 논솔벤트를 조금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큰 놈이 또 프리시피테이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만드는 스케일이 서브그램 스케일이에요. 굉장히 작게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뭔가 여기서 키워드는 다용합니다. Without size selection process.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하고 나서 플라스크에서 파이펫까지 파이펫하고 딱 해가지고 TM 그리드에가 한 방울 딱 들여놓고 TM 체인바에 넣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니폼한 헥세고널 크로스패킹을 아주 만들 정도로 헥세고널 크로스패킹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유니폼한 사이즈를 가진 그런 메가헤마이트 나노크리스탈 파리클들을 우리가 키워드가 without size selection process 사이즈 셀렉션 하지 않고 바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유니폼한 거니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네.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잖아.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거하고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이제 방법들은 뭔가 굉장히 뜨거운 설팩턴 솔루션에다 그냥 핫 인젝션 한 거예요. 여기다 프리커스를, 오그라메탈릭 프리커스를 집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뭔가 낮은 온도에서 한 100도 이하에서 뭐라 한 거니 금속과 계면활 성제, 여기서 계면활 성제는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그리디언트 올레익에 있어요. 올레익산이라고 그러죠. 올레익산하고 금속하고 무슨 메탈 컴플렉스 형성하고 나고 난 후에 그것들을 이제 서서히 온도를 올려줍니다. 온도를 올려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템퍼처는 아까 전에 컨벤셔널 프로세스랑 똑같이 한 35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디컴포즈를 해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뭐가니 금속을 유니폼하죠. 유니폼한 모노디스퍼스는 금속 나노 파리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노디스퍼시티는 이미 금속 만드는 이 스텝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 이제 산화를 시키는데 산화는 산소 같은 거 집어넣고 있는 산화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이렇게 시비한 조건이 돼서 다 이렇게 응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일드한 그런 케미컬 옥시던트, 트라이메틸 아미노 옥사이드를 옥시던트를 사용해서 아주 컨트롤되는 분위기 속에서 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모노디스퍼스한 옥사이드 메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세스는 물론 타겟은 만약 파이널 골은 옥사이드 모듈을 만드는 게 골입니다. 옥사이드 나노크리스탈 모듈을 만드는 게 골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메탈릭 나노 모노디스퍼스한 메탈릭 나노 파리클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노디스퍼스한 간에 여러분들 이제 고체 구조, solid structure 제일 처음에 나오면 고체 화학이나 고체 물리 쪽에서 제일 첫 번째 세라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게 크로스 팩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무기화학, 응용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 무기화학 교과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의 크로스 패킹을 만든 거예요. 원 레이어가 딱 크로스 패킹하고 투 레이어, 세컨드 레이어, 서드 레이어 올라간다. 이런 헥세거널 크로스 패킹을 할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가 딱 오버랩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물론 익스텐시브하지 않지만 이 정도의 크로스패킹 스트럭처를 만들 정도로 헥세거널 크로스패킹 정도로 만들 정도로 사이즈가 유니폼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두 번째 키우시는 뭔가니 그러면은 사이즈가 하나만 만들면 그냥 조금 전에 11나노미터 보였는데 11나노만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와서 뭐 다른 분이 또 용도가 달라서 13나노 만들어보고 그 다음번에 작게도 7나노, 4나노, 2나노 사이즈 컨트롤이 가능한 게 두 번째 키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파리클 사이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뜨는 건 대충 했는 것 같죠. 그래서 보면은 11나노미터는 조금 전에 이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 키 실험, 그러니까 사이즈 컨트롤하는 키 팩터는 뭔가니 프리커서 사용한 첫 번째 메탈 컴플렉스를 만들 프리커서를 사용한 아연 펜타카본이라고 올렉산, 그러니까 설팩턴트하고의 모랄 레이시가 키 팩터입니다. 그래서 1 to 3 레이시를 사용하면 11나노미터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레이시를 1 to 2로 사용하면 7나노미터가 여전히 유니폼하게.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좀 어글리하게 보이는 이건 뭐 여러 층이 막 랜덤하게 지금 이렇게 몇 개 층이 겹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이즈는 여전히 모노디스퍼스하게 우리가 7나노미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나중에 크리스탈리티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사용하면 우리가 한 1대1로 사용하면 한 4나노미터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한 11나노 만드는데 11나노보다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한 게 뭔가 1대3 사용했을 때 1대3 레이션 사용했을 때 11나노 그 다음번에 1대2 사용했을 때 7나노 1대1 사용했을 때 4나노 그러면은 1대6, 1대7 사용하면은 15나노, 20나노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더 많이 만들어져요. 11나노 파리클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상 더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간에 첫 번째 일단 요거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뭔가니 11나노를 만들고 11나노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다 첨가했어요. 첫 번째 조그맣게 만든 걸 12나노 큰 걸 만드는데 조그만 나노 파리클 만든 걸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인텐셔널 우리가 좀 그롤을 한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크기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13나노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유니폼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한 16나노도 이렇게 유니폼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16나노.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 우리가 컨트롤한 게 한 가장 작게는 한 3나노미터까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에서 한 20나노까지 이렇게 우리가 컨시스턴하게 실험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뭔가 나노 파리클의 물건의 이거 퀄리티, 물건의 질이 얼마나 좋냐. 나노 입자들의 질을 이야기하는 건 이런 뭔가 크리스탈리티예요. 얼마나 결정성이 좋은가. 그것이 바로 뭔가 나노 입자의 바로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리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게 일렉트론 디프렉션, TM에서 TM 찍고 나서 바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해보면 이렇게 폴리크리스탈린 같이 보이죠. 폴리크리스탈린 같이 이렇게 링 패턴을 스팟이 모여서 만들어진 링 패턴들을 가지는데 이것들은 폴리크리스탈린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걸 보면 제가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TM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입자들이 크로스펙트대 하나의 입자들이 굉장히 크로스펙트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보시면 입자들이 결정성이 레티스 프린지 하나하나의 애토믹 레티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레티스 프린지가 보일 정도의 하일리 크리스탈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H 나노 파리클이 굉장히 크리스탈리티가 우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건 이제 당연히 XRD, 엑스레이 파워 디프렉션을 찍으면 아주 샤프하게 픽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라인 브로딩 가지고, XRD에서 라인 브로딩 가지고 대충 파리클 사이즈 에스티메이트 해보면 우리가 TM에서 보고 있는 거 결과하고 TM에서 본 그 파리클 사이즈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뭔가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연 옥사이드 산화철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자석이에요. 매그네타이트는 Fe3O4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매그헤마이트 Fe2O3거든요. 그럼 스토키오메트리가 다른데 얘가 두 개가 스트럭처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두 개 다 스피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RD 패턴이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그헤마이트가 맞다, 매그네타이트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XRD 플러스 이제 우리가 라만을 했어요. 라만 해가지고 패턴들이 이 전반적인 패턴들이 매그네타이트가 아니고 매그헤마이트가 아니고 그 다음번에 XPS 가지고 매그헤마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IM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3 플러스입니다. 그렇지만은 매그네타이트 같은 경우는 3 플러스와 2 플러스와 half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픽 포지션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픽 포지션부터 다시 한번 이것들이 매그헤마이트다, 매그네타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까지 가려면은 잘 만들어가 이쁘게 있잖아. 원드 스프레스하기까지 만드는 거는 출발입니다. 그것들을 결국에 뭔가니 인치 스케일에서 쫙 바둑판에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정렬된 아주 그런 레귤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까지 아직까지 전혀 못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수마이크로미터 스케일까지 이렇게 한층 정도는 한층 모노레일을 까는 것은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하나의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스타디를 해봤는데 이제 결국은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스토리지 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룸 템퍼처에서 자성을 띄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룸 템퍼처 이거 같은 페리 마그네틱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스퀴드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메저먼트를 해봤는데 한 16나노 정도 되면 이렇게 그것들이 룸 템퍼처에서 이렇게 그런 자성을 우리가 페리 마그네틱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연구 결과 미국 화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화학회지에 작년에 발표했는데 요즘은 웹에 먼저 뜨잖아요. 웹에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사이언스 에디터는 길버트 지인한테서 우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결과가 재밌으니까 사이언스에서 뉴스 오브 더 윅, 사이언스에서 하이라이트 오브 더 리센트 리처스, 에디터 초이스를 이렇게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과가 사이언스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화학회지에서 매주 발행하는 케미컬 앤 엔지니어링 뉴스에서도 저희 결과를 뉴스 오브 더 윅, 2주의 뉴스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보면 이런 걸 만들 때 뭐 재밌는 건 뭔가 IBM 연구소에 있는 크리스 무레이 아까 이야기하는 메탈릭 매그네틱 나노파리클 세계적인 그룹이 미국에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희들께 신기한가 한번 해봤대요. 자기들이 IBM에서 직접 우리 거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되다.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방법이 새로운 스탠다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노메탈릭, 아연 하나 가지고 있는 옥사이드 모듈, 그러면 두 개 스핀 거, 메탈이 두 개 있는 바이메탈릭 악사이드 모듈, 바이너리 악사이드 모듈은 과연 나노파리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의 결과적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코발트 페라이트입니다. 코발트 페라이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셀렉션 없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주 모노디스퍼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서 모노디스퍼스로 하나의 파리클들이 HRTM으로 보면 굉장히 크리스탈리는 좋고 레드 디플렉션도 잘 나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9나노부터 코발트 페라이트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이즈 셀렉션 없이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XRD 보면 이렇게 피크들을 다 이렇게 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페라이트가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실제로 스토키메트리가 코발트하고 아연하고 1, 2, 2로 맞느냐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원소 분석하는 게 소위 말해서 EDX, Energy Dispersed X-ray 스펙트로스코피가 EDX 가지고 딱 보면 하나하나의 파리클들이 결국 요 레인지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벌크에서 RCP한 결과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 또 6나노미터짜리 보여주는 6나노미터도 균일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아까 전에 메가 헤마이트보다는 이쁘지 않지만 이렇게 크로스 패킹 스트럭처를 만들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도 마그네틱 스타디를 해봤는데 이제 6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건 재밌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게 뭔가 10나노 이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하게 10나노 이상 만드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이즈가 벌어져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10나노 이상은 이쁘게 모노디스퍼스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6나노미터짜리 이제 우리가 매니트 스타일을 보면 블라킹 템퍼처가 대충 한 100도에서 15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건 뭔가 여기 이제 우리가 캘큘레이션을 좀 했거든요. 매그네틱 아이소토피 에너지 베리 펑션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펑션을 이렇게 캘큘레이트 했는데 요것들이 상당히 내로합니다. 요것들이. 그래서 기존의 거 이제 다른 그룹에서 만든 거 이것이 굉장히 브로드한데 요것이 내로합니다. 인간이 의미하는 건 인다이렉트하게 파리클 사이즈가 굉장히 모노디스퍼스하는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9나노미터 하면 그것이 한 블라킹 템퍼처는 180도, 그래서 180도 이상이나 되겠지, 이상에서는 슈퍼 파라마그네틱하고 그 이하에서는 베리 마그네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머티리얼 중에 다른 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게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를 지금 뭐 뒤에서 보시면 잘 보시겠지만 굉장히 모노디스퍼스합니다. 그래서 크로스패킹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크로스패킹이 돼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적어요. 3.5나노미터 지르코니아입니다. 3.5나노미터짜리 지르코니아인데 그래서 HRTM 데이터를 보면 하이레졸루션 TM을 보면 하나하나의 파리클들이 레티스 프렌즈가 닮을 정도로 하이리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머티리얼 중에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만큼의 크리스탈 유닛들을 보여준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XRD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핑크가 있다는 게 여기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제가 논문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게 지르코니아가 룸템퍼처 베이즈는 모노크로닉입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것들 예를 들면 하이템퍼처에서 사용하는 그런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에서 정극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트리얼가 도핑된 거예요. 이트리얼 도핑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에 이것의 스트럭처가 큐빅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충분하니까 아이오닉 컨덕티비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큐빅 지르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게 아티피셜 다이몬드잖아요. 인공 다이몬드가 큐빅 지르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뭔가 저희들 생각은 인공 다이몬드 큐빅 지르코니아를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것도 나노 파리클로 3.5나노짜리 인공 다이몬드, 아티피셜 다이몬드를 지금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뭔가 큐빅 같은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 XRD 가지고 뭐 구별이 안 돼요. XRD 가지고만 구별이 안 되고 다른 또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합스 스타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벤션 정보나 그런 것들을 좀 스타디 해봐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큐빅이다. 이게 대타고는 아니고 큐빅이다. 심정적으로 우리가 큐빅인 정보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에비던스를 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사이즈 셀렉션 없이 이런 메가 헤마이트나 코발트 페라이트를 우리가 아주 유니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지금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한 지르코니아 종류에 보이는 건 다 그냥 원팟에 한 5g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번에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경우, 코발트 페라이트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한 2g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바로 전에 발표하신 장모선생님께서는 뭐 지금 1시간에 500g 굉장히 저는 그 정도 스케일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스케일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밀리그램 스케일에서 이렇게 100mg 정도 스케일에서 하는 걸 저희들 이제 그램 스케일, 수그램 스케일로 이렇게 스케일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응용화학부에서 응용화학부 화학공학하고 비슷합니다. 화학공학 반이 있는데 그래서 화학공학에 해당하는 그 교수로서 자격이 조금 돼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이야기하면 톤 스케일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밀리그램 스케일은 아니라 그램 스케일로 하는데 약간 이렇게 거기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 이제 이슈가 뭔가니 나노 파리클 합성하는 데서 이슈가 뭔가니 지금까지 연구들이 대부분 다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냥 스페리컬 나노 입자들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동글동글한 스페리컬 나노 입자들을 연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뭔가니 모양이 조금 다른 거. 그 중에서 이제 막대 모양, 이렇게 막대 모양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결과들을 소개해드리면, UC 버클리의 알립스 아토스를 해서 세마이컨덕터, 투식 세마이컨덕터, CDS, 캐드뮴 셀레라이드를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만든 결과들을 2000년대에 발표했고, 그 다음번에 조지 혜택에 있는 저널 오브 피지컬 케미스트리 에디터에 있는 에세이드 블루에서 몰드를 일렉트로 케미컬하게 합성해서 막대 모양을 만드는 걸 99년 또는 조금 일찍은 여기 와인드에서 조금 더 빨리 했는데 거기서 이런 골드 나누는 와드, 나누는 막대기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한 마그네틱 나누는 와드 연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은 뭔가 일단 동글동글한 저희들 작전은 조금 이따 작전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과부터 무슨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뭔가 굉장히 스페리컬한 스피어들을 2나노미터짜리 먼저 만듭니다. 먼저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뭐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니폼하게 물론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글커서상에서 이렇게 하면 동글동글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이것들을 그래서 우선 요 스텝까지는 뭔가 동글동글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거라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TM 곡을 만드는 거라면 그 다음번에 뭘 한가하게 하는 거니 계면할 성질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면할 성질을 이렇게 DDAB라는 다이도드세어 다이메틸 아모늄 브로마이드라는 DDAB라는 이런 계면할 성질을 세컨드 설탕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에이징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대 모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막대 모양 같이 안 보이고 아직까지 동그랗게 보이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점점 길어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또 이렇게 인크리지 하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2 곱하기 7나노미터인데 두께는 똑같이 이건 2 곱하기 11나노미터. 그래서 하나하나 이건 HRT 데이터를 보시면 하나하나의 막대가 굉장히 크리스탈리티가 우수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미국 화학회지에 2000년 9월에 잭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인크리지 하면 스킬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2나노미터, 2 곱하기 27나노미터. 그 다음번에 왕창 푸시하면 문제가 하나 나요. 길어지긴 길어져요. 길어지면 한 36나노미터까지 길어지는데 문제는 뭔가니 이게 뭔가 이게 동글동글하게 스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니 첫 번째 사용한 뭔가 스피어가 스피어. 그래서 이것도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TM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막대기가 한
지금 저희들 이제 최근에 저희들 이제 연구실에서 한 결과 보면 한 50나노미터까지 두께는 좀 다릅니다. 두께는 좀 다르고 50나노미터까지 유니폼하게 오늘 데이터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 이게 스피어가 하나도 없이 유니폼하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조금 우리 모디파이해서 우리가 그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한 50나노까지 유니폼하게 스피어도 없이 이렇게 라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짓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거는 자석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막대 자석. 말이 뭐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선전 제가 옛날에 할 때 막대 자석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로스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면한 성질을 하나만 사용하면 스피어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 서펙턴트가 훨씬 더 이렇게 입자 표면에 잘 바인딩하는 그런 계면한 성질이거든요. 그 서피스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가 딱 붙어가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바인딩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때를 들으면 여기 이미 블락이 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거고 막대기 모양이 되지 않나 이렇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 있는 입자들에서 그런 것들 얘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저스티파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그네틱 스타일에 보면 재밌는 게 뭔가 스피어 같은 경우는 2나노미터 스피어 같은 블라킹 템퍼처가 그러니까 페로마그네틱으로 바뀌는 온도가 12켈빈밖에 안 돼요. 이하에 있으면 지금 페로마그네틱. 근데 이걸 막대기 모양 2 곱하기 11짜리 막대기 모양이 되니까 그 블라킹 템퍼처가 110도로 왕창 팍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리의 수출을 이야기하는 토탈 매그네틱 에너지토피는 본래 그 물질의 결정에서 방향 크리스탈린 에너지토피하고 쉐이프인 에너지토피인데 스페리컬 나노파리클 같은 경우는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이펙트밖에 없죠. 근데 쉐이프 에너지토피가 막대 모양 같은 이 쉐이프 에너지토피이기 때문에 결국 뭔가 토탈 매그네틱 에너지토피가 훨씬 증가하는 거예요. 그 토탈 매그네틱 에너지토피하고 사람 블라킹 템퍼처하고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왜 그렇게 블라킹 템퍼가 높은가를 결국 쉐이프 에너지토피가 그만큼 크게 분분하는 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응용 측면에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막대기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에리얼 덴시티를 스피어로 그냥 해서 매그네틱 입자를 스피어로 하면 10나노미터 보면 벌써 이거 대부분의 매그네틱 머티리얼 다 슈퍼 파라망네틱 합니다. 그러면 온오프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룸 템퍼처 업다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만약에 막대기로 만들게 되면 쉐이프 에너지토피에서 토탈 매그네틱 에너지토피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쪽으로 보면 다이미터로 보면 10나노미터지만 길이 방향의 쉐이프 에너지토피 때문에 토탈 매그네틱 에너지토피가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미터가 10나노미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스토리지 미디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막대기로 만드는 게 특히 이렇게 매그네틱 머티리얼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거서 조금 전에 이제 TI오트 말씀하셨는데 TI오트를 이렇게 막대기 집단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것이 두께가 한 1.5나노미터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30 정도 되는 그런 것들 TI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번에 시험 도구를 조금 조절하면 10나노 곱하기 한 130 이렇게 막대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최근에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뭐 좀 이제 종을 딱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종하니까 생각 차인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종도 올려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차인벨을 보면 진국 사이드인데 차인벨 같잖아요. 아 이거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나온 결과인데 그래서 요즘 이제 마지막 부분 이걸 보여드립니다. 아주 이게 사이즈나 크기가 아주 모노리스크였어요. 놀랍게도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사이즈. 그 다음부터 쉐입도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트럼펫 또는 차이벨 같은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왕창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에너지토피 나노파일 때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입장에서 출발점이 이렇게 두껍게 시작해서 끝에 끝난 데는 얇아지는 이런 것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피지컬 프로퍼티, 옵티컬,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어떻게 될까요? 징크 옥사이드가 세미컨덕터, 루미네센트한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프로퍼티 같은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더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이제 매그네틱 머티리얼 쪽이고 당연히 뭐 저는 세일즈 하는 거 아니고
일은 제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짜 잘했어요. 너무 그래서 특히 오늘 연구한 건 뭐가 있냐, 우리 이수성 박사가 MIT가 있는데 MIT가 이수성 박사가 시작해서 박종남 군, 이 친구가 앞에 일을 아예 목사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막대기 일은 우리가 나는 막대기 일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제가 스타디 하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매니티 스타디 우리가 물리과에 서울 물리과에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라만 스타디 같은 서울영화과에 건강교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